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유라TV. 오늘은 스마트폰 다이어트란 책 가지고 왔어요.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스마트폰을 좀 줄여볼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신가요? 저는 많이 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자꾸 핸드폰을 보게 되고 유튜브 댓글들 확인하게 되고 블로그도 막 확인하게 되고 카톡이 왔는지 안 왔는지 보게 돼요. 이게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나도 모르게 손이 가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왜 우리가 스마트폰 다이어트가 필요하고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을 좀 사용을 줄일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이 나와 있어요. 동기부여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이걸 읽고 나서 제가 새해에는 좀 스마트폰을 줄이고 아이들의 눈을 더 많이 바라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됐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아이와 함께 스마트폰 다이어트를 시작하라. 그래서 이 책의 이제 주요 내용은요.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가 자녀에게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 자녀조 스마트폰 소지 금지는 약 70%.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을 법적 제한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중독된 청소년이 20만 명을 육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스마트폰 다이어트를 시작해야 한다라는 어떤 주제예요. 이거를 쓰신 분은 기성준 작가님이세요. 저랑 친합니다. 부탁을 받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정말 좋아서 지금 하게 됐어요. 이분이 10대 시절에는요. 오토바이를 타고 밤새 폭주를 일삼는 방황기를 보냈고 20대 초반에는 암을 발견해서 수술을 하게 돼요. 그동안 6개월 동안 입원을 하면서 성경을 삼독하고 100권의 책을 읽으며 독서가가 되었어요. 지금은 독서 강연을 하시는 강사이기도 합니다. 통일 관련 강의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고요. 장관상도 받으신 그런 분이에요. 미국의 경우 18개월 미만 아이는 디지털 기기 사용 금지와 19개월에서 60개월 영유아는 하루 30분에서 1시간 내 사용이 권고되고 있다. 13세 이하 어린이에게 스마트폰을 판매하면 판매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입법 청원까지 제출돼 있는 상태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는 IT 부문에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이 됐지만 정작 그의 자녀들은 컴퓨터 사용 시간이 하루 45분으로 제한돼 있고 13살이 돼서야 첫 휴대폰을 손에 넣을 수 있다고 한다. 스티브 잡스의 자녀들은 아이패드를 써본 적도 없다고 한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스티브 잡스의 자녀 중에 큰 딸은 되게 나이가 많은 걸로 알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 딸은 컸으니까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리콘밸리에서 이런 스마트 기기와 IT를 창출했지만 정작 학교에서는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그게 창의성과 그런 뇌 발달을 저해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자유할 수 있는 하루를 보내는 5가지 방법. 첫 번째, 스마트폰 알림 해제하기. 우선 스마트폰 알림을 해제하라. 진동도 아닌 무음 상태를 만들어 놓는다. 전화 한 통 받지 않는다고 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잠시 알람만 해제만 하더라도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 이게 이제 집에 들어와서 일을 다 마치고 왔을 때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저는 실제로 알림이 많이 꺼져 있어요. 지금도 당연히 꺼져 있고. 항상 저는 무언가를 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있기 때문에 많이 꺼놓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다 아는 거라 제가 패스를 하고 중요한 부분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언론 인터뷰에서 세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녀가 14살이 될 때까지는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고 식탁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또 취침 전에도 IT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IT 기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규제를 하고 있죠. 굿 애프터눈 어플 다이어트. 이거 뭐냐면 어플리케이션을 다이어트를 하는 거예요. 우리 너무 쓰지 않는 어플리케이션 많지 않나요? 어떻게 이제 다이어트를 하는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3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은 어플은 삭제한다. 두 번째, 스마트폰보다는 컴퓨터를 사용한다. 세 번째, 현재 어플들의 50% 이상 삭제를 목표로 한다. 우리가 너무 불필요한 어플을 과도하게 받아놓고 있지는 않은지 저도 이걸 보면서 어플을 좀 몇 개 지워봤어요. 네, 더 많이 지워야겠죠? 굿 이브닝 모드 다이어트. 굿 이브닝 모드. 저녁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스마트폰을 비행 모드로 설정한다. 1시간마다 알람을 설정해서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잠깐 보는 거예요. 1시간에 한 번 정도. 그리고 스마트폰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 내가 얼마나 스마트폰을 많이 보는지 이제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야 할 일 같은 것도 포스트잇 같은 데 적어놓고 스마트폰으로 해야 할 일이 5개 정도 채워지면 그때 폰을 여는 거죠. 내가 뭐 카톡도 보내야 되고 문자도 보내야 되고 전화도 해야 되고 댓글도 달아야 될 때 5가지가 채워지면 그때 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 할 때마다 핸드폰을 보니까 하루에 수백 번씩 보게 되는 거죠. 스마트폰을 비행기 모드로 설정한다. 32권의 대하소설을 집필한 조정래 작가는 한 기사에서 휴대폰도 없고 아직도 원고지의 소설을 쓰는 21세기 원신이자 컴맹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였다.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는 폰이 없어서 놀라는 진행자에게 급한 연락은 어떻게 해서든 나에게 전달된다 라고 말하였다. 조정래 작가의 사례를 바탕으로 비행 모드를 활용하면서 당부하고 싶다. 급한 연락은 어떻게 해서든 다시 온다. 제가 비행기 모드를 정말 많이 사용해요. 뭐 이동할 때 대중교통으로 통화를 좀 할 수 없으니까 비행기 모드 하고 낮잠 잘 때, 밤에 잘 때, 그다음에 이렇게 방송할 때, 강의할 때 다 비행기 모드예요. 그러니까 전화가 저랑 되기가 쉽지가 않겠죠. 하지만 다 그냥 연락이 되고 뭐 문자 메시지나 카톡으로 어떤 일 때문에 전화했어요 하면 제가 다시 피드백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틈이 자꾸 보게 돼요. 저도 중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좀 유익하게 보고 있어요. 스마트폰 휴식 데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스마트폰을 하지 않고 이전과 동일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가족들의 눈을 마주치고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스마트폰 휴식 데이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7가지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첫째, 내가 휴식하는 시간이 된다. 둘째, 가족과 풍성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세 번째, 일주일에 한 번은 아날로그적 시간이 허락된다. 네 번째, 수시로 확인하게 되는 SNS 메시지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다섯 번째, 스마트폰 휴식데이 한 번으로 또 스마트폰 중독을 극복할 수 있다. 여섯 번째, 스마트폰 휴식데이를 주변 사람들에게 인식하면 불필요한 연락은 오지 않게 된다. 일곱 번째, 바쁘게 살던 일상을 멈추고 무엇보다 중요한 가족과의 시간을 먼저 가질 수 있게 된다. 스마트폰은 스마트 기지에만 놔두기. 그래서 스마트폰이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거예요. 저는 상자 같은 거 하나 마련해서 넣어서 다 덮어버리려고요. 올해부터는. 스마트폰 휴식데이에는 스마트폰은 스마트 기지에만 놔둔다. 집에서나 외출할 때도 스마트폰을 놔두고 하루 동안 스마트폰 없이 살아보는 것이다. 이렇게 휴식데이는 하루 종일 한번 없이 살아보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고 신기한 경험이 되겠어요. 빌 게이츠는 1년에 2번씩 자신의 별장에서 생각 주간을 갖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 주간에는 외부와 연락을 끊고 독서와 함께 아이디어를 연구한다. 그는 하버드 졸업장보다 소중한 것이 독서 습관이라고 말할 정도로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책을 빨리 읽는 능력을 갖고 싶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스마트폰 중독은 독서로 치유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필자가 아는 경영가는 자신의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스마트 기기로 진행하는 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하자 자퇴를 시켰다. 스마트폰의 창시자 스티브 잡스는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을 주지 않았으며 컴퓨터를 만든 빌 게이츠는 자녀들의 컴퓨터 사용을 제한하였고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는 자신의 딸에게 SNS를 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인터뷰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의식이 깨어있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의 이제 주 내용은 그런 세계의 가장 부유한 인물이 스마트폰을 개발하고는 있지만 정작 자기의 자녀들한테는 쓰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뜬 소문이 아니라 진실이에요, 진실. 그래서 우리 스마트폰 어른도 많이 중독이 되어 있고 아이들도 스마트폰에 중독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하고요. 뭐 책을 읽을 시간이 없었으면 아이에게 이 영상을 한 번만 보렴해서 볼 수 있는 어떤 시간을 주면 좋겠어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조금 더 줄여보고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책으로 만나 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